네, 최근에 잡생각도 건강 관련해서 이제 주사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잡소리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37, 88년생이라서 슬슬 이제 건강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이제 슬슬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라서 크게 위기의식 느껴야죠. 올해 들어서 이제 감기가 좀 잘 걸린다고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목감기 쪽으로 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컨디션 자체도 좀 안 좋고, 조금만 하면 목이 좀 상태가 안 좋고 기침이 심하고, 이게 벌써 올해 3월부터 이렇게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제 이제 간단한 상비약을 구매하기가 좀 수월해지니까 타이레놀이나 이제 기침약 이런 걸 간혹 구매를 하는데, 좀 뭔가 편의점에서 맨날 그 1+1 제로콜라 사 먹다가 이제는 타이레놀 챙겨 먹고 있으니까 조금 착잡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게 눈 건강이 좋지는 않을 텐데, 안구 건조증이 또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인공 눈물을 주기적으로 이제 넣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비만이니까 당연히 고혈압이나 통풍의 위험이나 아무래도 고장날 위험이 높은 몸뚱아리긴 하죠. 진짜 이제 제 건강에서도 이제 그 주사위가 던져진 상태입니다. 건강과 별개로 최근에 이제 좀 운동을 하고 싶어졌던 게,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학교 근처 그 복싱 체육관에서 권투를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한 8개월 정도. 근데 재미있게 배웠어요. 그때는 당연히 살을 빼는 것도 중요했는데, 이게 뭔가 남자의 로망 중 하나가 그런 격투기 같은 거 배우는 걸,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으니까 저도 했었죠. 그만둔 원인은 스파링 하다가 이제 맞아서 그만두긴 했는데, 아무튼 스파링을 했을 때 맞은 게 억울해서보다는 내가 제대로 반응을 못 하더라고요. 샌드백 칠 때 그거랑 스파링 할 때 그게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흥미를 잃고 이제 그만뒀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체육관 가서 열심히 맞았어요. 근데 그때 허리가 다쳐가지고 결국은 그만두긴 했었는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좀 다시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건강을 떠나서 운동 하나 취미 두는 건 좋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생각은 했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하다가 또 허리에 통증이 올까봐 이제 집에서 미리 이제 줄넘기를 구매해서, 어쨌든 그 복싱의 메커니즘은 계속 스텝을 밟아야 되니까 이렇게 어떤 그 권투 동작보다 더 중요한 게 스텝이라서, 그 줄넘기를 해서 내가 허리 통증이 있으면은 할지 말지를 정하려고 좀 며칠 해봤는데, 며칠도 아니죠, 한 3일, 딱 3일 했는데 허리에는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할까 했는데, 발목이 어느새 삐어 있더라고요. 인대가 늘어난 건지 삔 건지. 줄넘기를 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계속 좀 쩔뚝거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티 안 나게 좀 걸으려고 해도 좀 아프니까 진짜 쩔뚝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평소 걷는 거 자체가. 그래서 산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몸이 많이 불편해져서, 이게 참 이제 다리가 불편해지니까 그동안 얼마나 생각 없이 참 걷고 싸돌아다니고 그렇게 잡생각 한답시고 돌아다녔던 게 얼마나 편하고 좋았던 건지. 이제 일 중간에 점심시간 때도 이제 날씨도 더워져서 산책하기도 어려운 것도 있는데, 다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그냥 가까운 편의점에서 음료든 먹을거리든 그렇게 먹을 거 떼오고 가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긴 했어요. 다리만 좀 괜찮으면
어쨌든 좀 그늘진 곳으로 거릴 텐데 참 이 사소한 통증 요게 얼마나 그동안 인생 편하게 걷고 다녔는지를 새삼 느끼게 하더라고요. 허리 다쳤을 때 이제 좋아하는 운동을 못하게 됐을 때 느끼는 거나 지금이나 이렇게 앞으로 참 뭐 고장난 몸이 얼마나 더 고장나면 이 건강의 소중함을 느낄지. 이렇게 몸이 좀 고장이 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심하게 고장났던 그때가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2017년과 22년 그때가 이제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고장나 있을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말을 하는 법을 잃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뭐 실어증까지는 아닌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전 그때 이제 내가 뭔가 많이 고장났구나 하면서 그 시절을 보냈거든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17년도 전에 제가 이제 뭐 대학 시절 복학해서 한 2010년부터 13년까지 그때 좀 재밌게 잘 지냈어요, 친구들이랑. 뭐 그전에도 좀 잘 지냈고, 그러니까 말을,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재밌게 그래도 유쾌하게 잘 표현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재밌다라는 소리는 못 들어도 그냥 주변 친구들 그냥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아싸들의 개그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좀 심적으로 어려워져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할 때 진짜 실행에 옮기기까지 갔을 상황에서 저를 이제 붙잡았던 생각이 그래도 너는 말은 잘하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마음의 소리처럼 들려왔죠. 그렇다고 뭐 제가 말재주가 그 당시에 뭐 말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뭐 재주를 지녔다 뭐 그런 정도는 당연히 아니었죠. 그냥 주변의 아싸들 사이에서 분위기 살리고 그냥 소소하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마저도 저한테는 소중한 재주였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안 좋은 생각은 접어두고 이제 침체기에서 이제 호주에서 한 2년 동안 또 거기서도 많이 회복도 되고 뭐 캐나다에서도 호주 캐나다 그 사이에서 많이 그래도 소위 제 스스로 그런 약간 광대스러운 느낌으로 잘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제 2017년도에서 22년은 정말 암흑기 제가 잡생각 제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그 시기인데 이때는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걱정할 정도로 지금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해줘 저도 하고 그 친구들도 하는데 그때는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술자리 끝나면 그냥 집에 가고 이러니까 지금 보니까 참 다행이다라고 하죠. 저도 스스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으니까 좀 체념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일하는 곳에서도 그냥 뭐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말 잘 못하는 애가 가끔 리액션 하는데 그냥 어이없게 그냥 어이없는 헛웃음 나오게 하는 뭐 그런 정도의 말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 구실하는 정도의 말재주였는데 저는 그걸 되게 소중한 재주라고 느끼는 거죠. 왜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도 이렇게 재밌게 웃고 웃으면서 잘 지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도 이렇게 좀 회복된 김에 잘 살려서 활용해 보자라는 마음도 있고 이 말하는 거에 대한 재미도 느끼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가 쓴 글이나 글을 바탕으로 해서 유튜브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는 이제
라디오식의 이 녹음을 또 좋게 봐주는 뭐 댓글 또 보면서 좀 좋기도 하고, 물론 요즘은 어 논란이 있는지 아무래도 뭐 좋은 댓글 같은 건 좀 안 달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예, 그건 제가 좀 소재를 잘 못 정한 것도 있고 제가 발언에 문제도 있었으니까 뭐 그거는 감내해야겠죠. 뭐 30초를 듣고 나가도 뭐 어쨌든 그것도 의견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어쨌든 제 말재주에 대한 큰 용기를 얻었던 것도 제가 이제 뭐 제 목소리나 말을 좀 잘 한다는 소리를 처음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를 복학하고 뭐 발표 비슷한 걸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뭐 학교 발표는 아니고 약간 뭐 소위 뭐 동아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이 외부 활동 모임에서 이제 발표를 좀 하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다 보니까 학생들 위주의 의견을 나누는. 그래서 발표가 끝나고 이제 떠드는 뭐 쉬는 시간에 잠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에 저랑 좀 친한 이제 친구나 누나 분들이 와가지고 좀 저의 어떤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거에서 칭찬을 해가지고, 아마 그때 아마 그 큰 용기가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칭찬을 해줬던 건 처음인 것 같아서 그때가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어떤 저의 그런 재주에 대해서 지탱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그때가 아마 한 2010년도 11년도 그 사이 기간인데, 지금 생각하면 거의 15년 다 돼가죠. 13년, 예, 14년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때 그 두 친구, 뭐 누나 동생이긴 한데 뭐 연락은 안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큰 용기를 준 거죠. 저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힘을 줬었던 거죠. 원래 사소한 거 하나가 사람 하나 살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잃어버렸던 거에 대한 또 소중함을 또 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라디오를 남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번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한 이 상태에 대해서 좀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목이 삐끗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제 인생 삐끗한 시절까지 좀 회상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잡생각이나 잡소리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넣는 이유는 아마 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무리수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자꾸 저에 대한 얘기를 좀 잘 남기거나 이렇게 해보자. 물론 다 밝힐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좀 모호하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거는 어떤 저에 대한 밝히기 어려운 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경향도 있지만, 최대한 용기를 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잡소리도 대충 30초에서 1분 정도 듣다가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더 용기 내기 쉬운 면도 있긴 하죠. 이제 대충 조회수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런 소재는 아마 많이 안 보겠다. 보더라도 보는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느끼긴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남의 이야기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잖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어떤 이야기보다 내가 더 좀 절실하고 절박하니까 남의 이야기가 좀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은데 소통하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래서 이렇게 제가 먼저 남기고 누군가가 또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해서 항상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잡스럽게 남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밖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으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오늘 했었는데, 아무튼 기회가 되면 제 얼굴은 안 나오지만 주변 영상을 한번 또 이렇게 돌리면서 남길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무튼 잘 또 소재를 정해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좋지 않은 댓글이 많이 달릴 만한 소재로 자꾸 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렵긴 하지만 계속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